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교과서 76페이지의 창의적 읽기 단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사실적 독해,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감상적 독해를 살펴봤다면, 자, 마지막으로는 창의적으로 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독서에서 창의적 읽기라는 것은 어떤 글에서 새로운 정보와 관점을 얻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창의적 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과서 개념을 살펴보면 글에는 글쓴이나 독자 개인에 관한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 등 다양한 문제 상황과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글에서 찾을 수 있다. 글을 읽으며 다양한 문제 상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대안을 탐구하며 삶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독서 방법을 우리가 창의적 읽기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창의적 읽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자가 유연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요. 글에 나타난 정보와 생각을 유연하게 상황에 맞추어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겠고요. 또한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이나 해결 방안을 단순히 수용하지 않고 새로운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구성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단순히 수용할 뿐만이 아니라 좀 새롭게 정보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으로 구성을 해보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 창의적 읽기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도전할 것이 없는 놀이터에서 우리는 사회적인 어떠한 문제 상황과 이것을 이 편해문이라는 글쓴이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관점을 배울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이 글에 나타난 어떤 정보들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괄호 넣기 학습지를 올려주었죠. 어떻게 다 각자 읽으면서 채워보았나요? 이번 글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읽으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설명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글은 현재 우리나라 놀이터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글쓴이의 의도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대안을 떠올리며 글을 읽어보자. 자,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읽어보았겠지만 한국의 놀이터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안전을 중시하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놀이터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어른들의 관점에서 관리하기가 쉬운 형태로만 일률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 글을 읽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놀이터가 다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분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새로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놀이터에서 생기는 아이들의 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부상이고 또 하나는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부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부상은 아이들이 놀다가 피부에 작은 상처가 나거나 뛰어다니다가 넘어져 무릎이 까지는 정도의 경미한 부상을 의미한다. 자, 경미하다라는 뜻은 가볍다라는 뜻이에요. 가벼울 경자를 쓰죠. 가벼운 패딩을 우리가 경량 패딩이라고 하는데 그때의 가벼울 경자입니다. 자, 이러한 아주 가벼운 그런 부상은 우리가 회복 가능한 수준의 부상이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이러한 회복 가능한 수준의 부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열린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 때 적어도 이 정도의 부상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벼운 부상에도 너무 호들갑 떨지 않고 그냥 그럴 수 있지, 다칠 수도 있지, 이러한 열린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그물에 목이 걸린다거나 난간이 허술해서 떨어진다거나 하는 것은 회복이 어려운 심각한 부상에 속한다. 이런 부상은 애초에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부상이 발생했다면 위험을 제거해서 최대한 막아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상이 발생했다면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놀이터의 설계,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재점검해야 한다. 설계하고 시공, 공사를 시행하는 것, 이런 거를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놀이터 안전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대부분 놀이터에서 위험 요소가 걸러져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놀이터는 이런 안전 규정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위험한 요소가 없이 다 안전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다행히에 선생님이 물음표를 쳤던 것은 이렇게 안전하기만 한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 정말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물음표를 쳐 놓은 것이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한 일본의 건축가는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는 책에서 놀이기구가 기능적 놀이 단계, 기술적 놀이 단계, 사회적 놀이 단계의 순서로 발전해 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놀이기구는 크게 3단계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데 첫 번째로 기능적 놀이 단계는 놀이기구에 갖추어진 놀이의 기능을 아이들이 초보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끄럼틀이 있으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올 수 있고 철봉이 있으면 철봉에 매달려보는 그런 기능, 이러한 것들을 체험해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적 놀이 단계란 고도의 기술, 엄청나게 어려운 그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노는 것으로 놀이기구를 활용하는 기술이 향상되는 자체가 놀이인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케이트보드나 팽이 돌리기 이러한 것들도 처음에는 어설프지만 여러 번 탈수록 그런 기술이 향상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케이트보드로 묘기도 부리고 팽이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점점 기술을 향상시키는 그런 놀이 단계를 기술적 놀이 단계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놀이 단계란 놀이기구를 활용하여 아이들끼리 놀이를 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농구 골대를 활용해서 친구들끼리 서로 농구 게임을 한다든지 구름다리에서 친구들끼리 얼음땡 놀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아이들끼리 서로 함께 노는 그런 단계를 사회적 놀이 단계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기능적 놀이 단계에서 사회적 놀이 단계로 나아가며 놀이터에서 재미를 느끼고 즐겁게 도전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놀이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일본의 건축가는 이렇게 3가지 단계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놀이터와 놀이기구는 아직도 첫 번째 기능적 놀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적지 않은 놀이터가, 많은 수의 놀이터가 규정만을 충족하는 수준에서 만들어지고 관리되다 보니 대부분의 아이에게 재미없고 지루한 놀이터가 되고 만 것이다. 그렇다면 다수의 우리나라 아이들이, 많은 수의 우리나라 아이들이 지금 재미없고 도전하지 못하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문제 제기. 실제로는 초등학생 때부터 여러 가지 학원에 다녀서 아예 놀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놀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놀이터 자체가 지루하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아이들의 흥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놀이터를 지루하게 만들면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왜냐하면 놀이터나 놀이기구가 단순하고 수준이 낮다고 느낄 때 아이들은 본래 용도와 기능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놀고 싶은 유혹에 쉽게 빠지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길을 걷는 방식과 어른들이 길을 걷는 방식은 다르다. 아이들은 맡기면 어른처럼 돌아가지 않고 넘어서 가려 한다.
아이들은 보통 어떠한 것이든 다르게 표현하거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반달리즘 경향을 보이는데 그들에게는 그게 놀이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반달리즘이라는 용어는 자료실 날개 부분에 나오죠. 자, 문화유산이나 예술품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서 넓게는 낙서나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공공시설의 외관이나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이른다. 자, 그래서 그래피티 아트 같은 것들 이렇게 벽에 낙서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러한 것도 반달리즘에 포함되는 예인데 재미없고 지루하니까 그것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재미를 느끼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해를 도와보도록 합시다. 문화재나 예술품, 공공장소에 낙서를 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반달리즘이라고 합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의 도를 넘은 반달리즘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병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한 대형 판매점입니다. 청소년 대여섯 명이 주위를 살피더니 진열된 상품을 마구 쏟아냅니다. 가지런히 쌓아놓은 상품을 실수인 양 쓰러뜨리기도 하고 아예 대놓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뛰어올라 부수기도 합니다. 침대 판매점에 우르르 뛰어들어가 침대 위를 휘젓고 다니다가 달아나는가 하면 소형 편의점에 떼지어 들어가 주인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소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I asked all of them, I said, why'd you do this? Well, it was just, and the only answer I could get was just for fun. 지하철 역사와 열차까지 온통 낙서로 도배해놓는 훼손 행위는 흔한 일입니다. 최근엔 학교나 시청, 심지어 경찰서 창문 등을 부수고 달아나는가 하면 이유 없이 남의 차를 훼손하거나 남의 집에다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미국 사법당국에 따르면 한 해 510만 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It's horrible. Of course, it's someone else's property that they have to pay for and repair. Don't have any regard for people's properties, then they should either put to jail or. 이런 반달리즘 혐의로 체포되는 미국 청소년은 한 해 10만 7천 명이 넘습니다. 또 그들이 해놓은 낙서를 지우는 데만 한 해 1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1,500억 원이 들어 미국 사회에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종교적인 차원에서 반달리즘이 기승을 부리기도 하는데요. 글로벌 브리핑입니다. 미국에서 유대인 묘비에 이어 예수상까지 훼손되는 등 이른바 반달리즘이 기승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공원 묘지인데요. 태풍을 맞은 듯 묘비들이 뚝뚝 부러져 있습니다. 누군가 둔기를 사용해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 묘비는 180여 개, 후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I can't understand how they can hurt people that have never done anything to them. 더구나 테러 협박까지 잇따라 보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교회에서는 예수상이 참수를 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I don't think it's kids. It'd have to be a kid that could wield a sledgehammer. 보름 사이 두 번째, 누군가 새벽 시간에 예수상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중국식 정자가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한 공원 정자에서 남성이 망치를 무자비하게 휘두릅니다. 경찰이 출동해 테이저건으로 제압할 때까지 파손 행위는 계속됐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슬람 사원 방화에 이어 유대인 묘비 훼손과 예수상 참수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종교나 인종 혐오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달리즘이라는 용어는 단순한 놀이 행위에 그치지 않고 되게 심각한 문화재 훼손 행위까지도 우리가 반달리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러한 것이 어쨌든 놀이의 성격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반달리즘 경향의 원인은 다양성과 창의성이 부족한 놀이기구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지루함과 실증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아이들의 부상을 막기 위해 미끄럼틀에 붙여놓은 거꾸로 올라가지 마시오라는 문구는 오히려 놀이터를 지루해하는 아이들에게는 거꾸로 올라가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쵸. 아이들이 되게 거꾸로 올라가서 노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요. 자, 이렇게 친구들이 제대로 된 사용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노는 이유는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인 거죠. 자, 사실 이러한 문구는 미끄럼틀이 아이들에게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 말고는 다르게 응용할 수 없는 놀이기구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에 이러한 미끄럼틀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자,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용도가 원래 이렇게 원통 위에 올라가는 용도가 아닌데 학생들이 맨날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것만 하다 보면은 지루하니까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거꾸로 올라가 보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모두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